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위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섹션 12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상 공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와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저희가 항상 집합을 먼저 배우고 두 집합 사이에 함수를 배우는 것처럼 토폴로지에서도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먼저 배우고 그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 함수인 특히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석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일본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석학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뤘던 대상이 실수였습니다. R이라는 리얼라인이었고 또 이것에 조금 더 일본화된 형태는 리얼라인 Rn에 해당되는 유클리안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인 위에서 여러가지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또 두 리얼라인 사이에서 실수 사이에서의 정의된 특별히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다루었죠. 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들을 실수가 아닌 실수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공간에서의 대상들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해석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짚어보면은 해석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수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또 그 실수들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정리로 배웠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셋이란 것들을 배웠고 또 리밋 포인트라는 것도 배웠었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실수 사이에서 정의된 펑션들이 있는데 그 펑션들이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펑션인 것들을 가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는 것은 저희가 다루는 어떤 집합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집합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위상에서는 이런 실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실수보다는 좋은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많은 공간에 대해서 많은 집합에 대해서 또는 많은 어떤 모델에 대해서 비슷한 정리들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실수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공간들을 정의를 할 때 너무 많은 확장을 해버리면은 중요한 정리들이 오히려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리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장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또 저희가 연구할 목적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때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급적이면 많은 공간으로 많은 모델들로 저희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제가 의미가 없는 것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넓게 대상들을 확장을 시켜버리면은 저희가 꼭 필요한 정리들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또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시킬 때 어느 정도는 얕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리들, 해석학에서 배웠던 중요한 대표적인 정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안에서도 만족을 하게끔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키게끔 저희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토폴로지라는 것을 정의하고 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정의가 정확히 확립되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해석학에서도 두 실수들 사이에서 정의된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 펑션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많은 정리들을 저희가 유추해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폴로지에서도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펑션이 컨티뉴어스 할 때 많은 정리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실수로 한 함수인데 이 함수는 지금 보면은 이 점 x라는 점에서 x0라는 점에서 컨티뉴어스가 아니죠.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현재 어떤 x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x라는 점이 x0로 가까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된 fx라는 것이 여기 fx0인 이 점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컨티뉴어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메인에서 가까이 있는 점은 레인지에서도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fx라는 값이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x가 x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도메인에서는 분명히 두 점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 레인지에서 두 점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컨티뉴어스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제가 이필론 델타라는 개념을 써서 컨티뉴어스를 정의를 하는데 그 개념 안에는 리밋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리밋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리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트릭으로 하는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에서는 저희가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거리 개념이 있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다행히 실수는 두 점 사이 거리 개념을 제가 줄 수가 있죠. 매트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를 정의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폴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매트릭이 만약에 있으면은 저희가 비슷한 방법으로 리밋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결국은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만약에 매트릭이 없다면은 저희가 리밋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저희가 토폴로지를 정의를 할 때 매트릭이 줄 수 있는 스페이스로만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상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충분히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매트릭을 줄 수 없는 공간도 다루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이 리밋이라는 개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주어져야만이 컨티뉴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이라는 개념을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리밋이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리밋이라는 개념은 만약에 어떤 xn이라는 셋이 있는데 이 xn이라는 점들의 시퀀스가 x0로 리밋을 갖는다고 합시다. 점점 x0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xn에서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xn 값하고 x0 값하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죠. x0와 xn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럴 때 여기 이 부분은
지금 거리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매트릭을 써서 거리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지금 매트릭을 쓰지 않고 오픈이라는 개념으로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n이 x0로 충분히 가까이 간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x0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u에 대해서 x0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u에 대해서 이 u가 적당한 xn을 하나를 포함하기만 한다면은 하나 이상을 포함하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xn이 x0로 가까이 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에서는 이 오픈이라는 개념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픈셋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고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는 거에 의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 컨티뉴티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는 항상 내가 오픈셋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해석학에서는 특별히 실수에서는 오픈셋을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한 점 x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실론 네이버후드를 설명합니다. 입실론 네이버후드죠. x에서의 그건 뭐냐면은 x에서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x-입실론에서 x 플러스 입실론까지의 양 끝점을 뺀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x에서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미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셋의 정의는 뭐죠? 오픈셋의 정의는 여기에 어떤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 셋이 오픈셋이라는 말은 뭐였죠? 여기에 이음의 점에 대해서 이 이음의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면은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면은 오픈셋이 됐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나요? 이 x에서 내가 충분히 작은 입실론을 사용해서 이 u라는 셋이 있으면 u라는 셋 안에 포함되는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이것이 u 안에 포함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런 네이버후드가 이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 x는 인테리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u라는 셋이 오픈이 되는 조건은 u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런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은 예를 들면은 0,1이라는 양끝점에 빠진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작은 입실론을 써서 네이버들을 집어넣어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건 오픈셋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경우는 지금 오픈셋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모든 점이 다 인테리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외가 하나 있죠. 이 끝점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것이 2와 3 사이의 인터벌인데 2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2라는 끝점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2라는 점에서 저희가 아무리 작은 네이버들을 입실론을 충분히 작게 해서 아무리 작은 네이버들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끝에 구간이 이 셋 안에 포함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트릭을 써서 오픈셋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된 오픈셋을 가지고 실제로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오픈셋이다. 공집합과 전체 집합, 엠티셋과 리얼라인 전체는 오픈셋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호를 설명을 할 텐데, 저희가 두셋 U1과 U2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U1과 U2의 유니온이죠. 두 개 합집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여러 개이면 저희가 이렇게 쓸 거예요. UI가 있는데 I가 1에서부터 N개까지다. 그럼 이건 finite겠죠. finite union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countable 개다. 그러면은 countable 개니까 저희가 넘버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I가 1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인덱스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countable union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uncountable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셋에 대해서 제가 유니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알파가 J에 포함되는데 이 J는 그냥 arbitrary 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arbitrary union이라고 제가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ite계, countable계 또는 arbitrary union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은 U알파들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 오픈셋이면은 이것들의 arbitrary union도 오픈셋이다. 해석하기에서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오픈셋들의 arbitrary union은 유니온이 오픈셋이 된다. 이게 finite이건 countable이건 uncountable이건 관계없이 항상 오픈셋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같은 오픈셋들에 대해서 인터섹션 경우는 좀 달랐죠.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finite intersection만 오픈셋이 유지가 됐습니다. countable intersection이나 arbitrary intersection에 대해서는 오픈셋이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실수에서 정의된 오픈셋들의 아주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한번 인터섹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arbitrary intersection이 오픈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 예를 봅시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림으로 본다면은 실수가 있고 여기에 0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i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끝점을 뺀 그 사이의 구간입니다. i가 2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죠. i가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인데 이 구간들 전체에 대해서 인터섹션을 한 거예요. 그럼 점점 이 전체를 인터섹션한 구간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봅시다. 이게 결국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i에 대해서 0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이게 어떤 x가 있는데 x가 0이 아닌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는데 이 x는 지금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x가 아무리 작은 수라도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x분의 1이 x가 작으면 x분의 1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항상 이거보다 더 큰 i는 존재하죠. 그 말은 x보다 작은 i분의 1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이너스 i분의 1부터 i분의 1이 이 구간이 x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i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면은 이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i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0이 아닌 점들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0 한 점으로 된 셋이 됩니다. 그런데 0 한 점으로 된 셋은 오픈 셋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픈 셋들의 아비트러리 인터섹션은 오픈 셋이 아닌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해석학 실수에서 정의된 오픈 셋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empty set과 전체 스페이스, 리얼 넘버 전체는 오픈 셋이다. 두 번째는 오픈 셋에 대해서 그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들은 항상 오픈 셋이 보장이 된다. 세 번째는 오픈 셋들이 있을 때 인터섹션의 경우에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까지만 오픈 셋이 보장이 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석학에서 많은 정리들이 이 성질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매트릭을 써서 오픈셋을 정의한 다음에 오픈셋의 이 세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어리엄들을 정리들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토폴로지에서는 반대로 제가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오픈셋을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오픈셋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증명해 갈 거예요. 방법이 좀 달라졌죠?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저희가 매트릭을 쓰지 않고 오픈셋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x가 있는데 x는 저희가 셋 또는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셋, 스페이스 같이 혼용해서 쓸 텐데요. 이 셋이 주어져 있고 이 셋 위에 저희가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토폴로지를 정의를 할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이 토폴로지를 오픈 셋들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픈 셋들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말은 오픈 셋들은 이 X란 셋 안에 어떤 서브셋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정의한다라는 말은 이 X란 셋 안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서브셋들을 정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토폴로지는 X라는 셋의 서브셋들의 컬렉션이 되는데 이 서브셋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실수에서의 오픈셋들의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성질들을 만족하는 컬렉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나요? emptyset과 실수 전체 집합은 오픈셋이었던 것처럼 여기 토폴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토폴로지 앞으로 제가 T라고 부를 텐데 이 T는 반드시 emptyset과 전체 스페이스 X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emptyset과 X 전체를 저희가 이 T에 포함된다. 그 말은 이것을 오픈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이 T는 이번에는 이 T의 원소들이 있을 때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오픈셋 때 아비트러리 유니온이 오픈셋이 된다는 말처럼
이 토폴로지 안에 포함된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이 토폴로지에 다시 포함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이 토폴로지 안에 포함된 원소들이 인터섹션의 경우에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까지만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파이나이트 인터섹션까지는 최소한 이 토폴로지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토폴로지 안에 있는 모든 U 알파에 대해서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포함이 된다. 또는 토폴로지 안에 포함된 UI들로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증명할 때 약간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셋들이 이 T에 포함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하고 이 T에 포함되는 원소들의 어떤 유니온이나 인터섹션이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증명할 때 저희가 이 T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원소들이 유니온이 T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걸 보일 때는 간혹 가다가 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토폴로지의 정의는 어떤 셋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셋 안에서의 오픈 셋들의 서브셋들의 컬렉션인데 그 서브셋들이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럴 때 이 T가 이 X라는 셋 스페이스 위에서의 토폴로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저희가 오픈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폴로지 원소들을 저희가 오픈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이런 말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저희가 두 개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X라는 셋, 그죠? X라는 셋이 있고 그 X라는 셋 위에서 정의된 토폴로지, X라는 셋 위에서 정의된 토폴로지 T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페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X라는 스페이스 위에서 T라는 토폴로지를 갖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토폴로지 T는 이 X에서 정의된 오픈셋들의 컬렉션이 거죠. 오픈셋들의 컬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셋 위에서의 토폴로지의 정의를 실수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으로 오픈셋을 정의한 다음에 그 오픈셋의 특징인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반대로 조건으로 달았죠. 그 세 가지 성질들을 토폴로지의 정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셋이 있는데 A, B, C라는 세 개의 점으로 된 셋이 있습니다. A, B, C라는 세 점으로 된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 위에서 무엇이 오픈일까요? 예를 들면은 A라는 한 점이 오픈일까요? A라는 한 점이 오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X라는 스페이스 위에서 제가 토폴로지를 정의하지 않았죠. 토폴로지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픈셋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점 한 점을 놓고 오픈셋이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잘못된 거죠. 아직 토폴로지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가 오픈셋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셋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여기서 어떤 것이 오픈셋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이 먼저 주어져 있고 그 안에 토폴로지가 정의된 후에야 어떤 것이 오픈셋인지 오픈셋이 아닌지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토폴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폴로지라고 저희가 지금 보는데 이것이 토폴로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집합은 공집합 emptyset과 x 전체 스페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이게 정의가 잘 된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면은 A, B, C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공집합과 A, B, C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오픈셋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토폴로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려면은 위에 토폴로지 정의에서 사용된 세 가지 1, 2, 3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조건을 체크해 봅시다. 1번 조건은 emptyset과 전체 집합을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mptyset과 전체 집합 포함하니까 1번 조건 만족하네요. 그죠? 2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번 조건에서는 이 T라는 토폴로지 안에서의 원소들의 arbitrary union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T 안에 이무의 원소들은 뭐가 있냐면 공집합과 전체 집합밖에 없는데 이것들의 arbitrary union은 뭘까요? emptyset과 전체 집합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유니온을 해도 이건 emptyset과 전체 집합만 나오지 그 이상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죠. 그 말은 arbitrary union 자체도 이 T에 포함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번 조건도 만족을 하네요. 3번 조건은 뭐죠? T의 원소들의 finite intersection도 포함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emptyset과 전체 집합들의 원소들을 가지고 finite intersection을 취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집합 아니면 전체 집합 둘 중에 다른 거 나오지 않죠? 그런데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T에 포함이 되니까 3번 조건도 만족을 하네요. 그럼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이것은 토폴로지가 됩니다.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럼 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폴로지에서는 이제는 저희가 무엇이 오픈셋인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토폴로지가 정의되면 오픈셋이 무엇인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이것은 오픈셋이 되나요? 이건 지금 이 T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오픈셋이 아닙니다. 이 토폴로지에서는 emptyset과 전체 집합만 오픈셋이고 그 외에는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셋과 전체 집합 이것들만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서브셋도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두 번째 example을 볼까요? 두 번째 example은 emptyset과 전체 집합과 A. 여기서 A를 제가 집합기호 없이 썼는데 이걸 A 집합기호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쓰려고 집합기호를 뺐습니다. 근데 A 한 점으로 된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emptyset과 A를 포함하는 것과 전체를 포함하는 이 세 개가 지금 T의 서브셋이 됐죠. T의 원소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토폴로지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려면은
다시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한지를 보여야 되는데 1번 조건은 만족하죠. 1번 조건은 바로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가지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이 다시 이 T에 포함될까요? 그래서 emptyset과 A와 X 세 개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은 emptyset A, X 세 개 외에 다른 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2번도 만족하고 세 번째 조건인 finite intersection은 어떻게 되나요? finite intersection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토폴로지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이그젬플하고 달리 A라는 한 점을 보면 이거 오픈셋 되나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 T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오픈셋 맞네요. 그죠? 하지만 B라는 한 점은 어떻게 되나요? B라는 똑같은 한 점인데 이건 오픈셋이 될까요? 이건 T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두 번째 이그젬플은 토폴로지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는 오픈셋이지만 다른 점들은 오픈셋이 되지 않죠. 세 번째 이그젬플을 볼까요? 세 번째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것은 토폴로지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번 조건 만족하나요? 1번 조건을 잘 보면은 emptyset과 전체 집합을 항상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죠. 여기 1번 조건을 보면은 emptyset과 전체 집합을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전체 집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토폴로지가 아닙니다. 토폴로지가 아닌 예가 나왔네요. 그 다음 예를 볼까요? 그 다음 예는 지금 emptyset과 A 한 점으로 된 집합, B 한 점으로 된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입니다. 이것은 지금 토폴로지가 되는 걸 체크해 보려면 1번 조건은 만족하는 거 맞나요? 맞죠? emptyset과 전체 집합은 포함하니까 1번 조건 만족합니다. 2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번 조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번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A라는 점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B라는 점으로 된 셋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유니온이면 이것들의 유니온은 뭐죠? A, B라는 두 점으로 된 서브셋인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T에 지금 A라는 한 점으로 된 집합하고 B라는 한 점으로 된 집합은 포함되어 있지만 A하고 B 두 점으로 된 집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토폴로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3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번 조건은 항상 만족하는 건 맞죠. 왜 그러냐면 emptyset A, B, X 이것들의 arbitrary intersection은 finite 뿐만 아니라 arbitrary intersection도 항상 이 안에 포함되는 건 맞으니까 3번 조건은 만족하네요. 그런데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토폴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예를 볼까요? 여기는 emptyset과 A라는 한 점과 B와 C 두 점으로 된 집합과 전체 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와 좀 다르죠? 이것은 1번 조건 만족하죠? emptyset과 전체 집합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조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지금 4개의 원소로 된 집합이죠? emptyset, A라는 한 점으로 된 집합, B와 C의 두 개로 된 집합, 전체 집합 X. 이 4개의 원소들의 arbitrary union은 여기 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 4가지 원소들의 arbitrary union은 반드시 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조건 만족합니다. 또 여기는 4 원소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는 arbitrary intersection이 되더라도 여기 4개의 원소 외에 다른 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3번 조건까지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B라는 원소는 오픈셋이 되나요? 되지 않죠. B라는 원소는 여기 T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와 C 두 개로 된 것은 오픈셋 맞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모든 서브셋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브셋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자면은 A, B, C 각 점도 포함하고 A, B하고 B, C 그리고 A, C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1번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죠. emptyset과 전체 집합 포함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 여기 있는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서브셋들이지만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어차피 X의 서브셋 중에 하나일 거고 T는 모든 서브셋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T에 포함이 되는 거 맞네요. finite intersection도 어떻게 되죠? 서브셋들의 finite intersection도 어차피 X의 서브셋은 맞죠? 그런데 T는 모든 서브셋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게 맞네요. finite intersection도 T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경우도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오픈셋이 되느냐, 이전에 저희는 어떤 것이 먼저 토폴로지가 되느냐를 먼저 따지는 게 맞죠? 그래서 토폴로지가 되지 않으면은 오픈셋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토폴로지가 정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셋이 오픈셋이냐, 예를 들면 A가 오픈셋인지 봅시다. A라는 점이 오픈셋이 되느냐, 이것은 어떤 토폴로지에서는 오픈셋이 됐지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오픈셋이 됐죠. 또 여기에서도 오픈셋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오픈셋이 됐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픈셋이 되지 않았죠. 여기서는 오픈셋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에 따라서, 토폴로지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동일한 셋이 오픈셋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주시해야 될 예가 있는데 이 집합하고 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위의 집합은 지금 여기에는 X의 어떤 자기 자신을 뺀 어떤 서브셋도 여기에 지금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이잖아요. 이건 X가 어떤 셋이건 관계없이 empty셋과 자기 자신만을 T로 삼는다면은 얘는 항상 토폴로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번하고 3번을 자동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X가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토폴로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밑에 이 유제앰플을 보면 얘는 모든 서브셋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도 2번하고 3번 조건 아비트러리 유니온이나 파이널 인터섹션도 자동으로 만족을 하게 되죠. X가 어떤 거든 관계없이 X의 모든 서브셋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을 T라고 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픈셋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의 오픈셋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죠. 오픈셋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스몰리스트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오픈 세트의 개수가 제일 작기 때문에 스몰리스트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제일 밑에 이 example을 보면은 얘는 X의 모든 서브세트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이 좀 더 오픈셋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클 수는 없죠. 모든 서브셋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라지스트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픈셋들의 개수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지스트 토폴로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어떤 셋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셋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셋 또는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X는 현재는 아직까지 어떤 수학적인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퍼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T라는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줌으로써 비로소 이 셋이 어떤 특정한 성질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성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토폴로지라는 것은 이 셋 위에서의 오픈셋, 오픈셋들이 무엇인가를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는 그 셋 위에서 또는 그 스페이스 위에서의 오픈셋들의 컬렉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셋과 그 셋 위에서의 오픈셋들의 컬렉션인 토폴로지를 정의함으로써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 후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이 셋의 특정한 서브셋이 오픈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토폴로지의 example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X가 이번에는 임의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X가 임의 셋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T를 empty set과 전체 집합으로 정의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토폴로지가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토폴로지가 실제로는 오픈셋들이 empty셋과 X만 오픈셋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오픈셋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empty셋과 X만 오픈셋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셋들이 최소한 두 개는 empty셋과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적은 오픈셋을 갖는 토폴로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스몰리스트 토폴로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X가 어느 셋이든 관계없이 항상 토폴로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작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는 트리비얼 토폴로지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트리비얼 토폴로지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셋이 주어지더라도 앞으로 트리비얼 토폴로지다, 그 말은 거기서 오픈셋을 저희가 empty셋과 X만 오픈셋으로 하겠다. 이 토폴로지는 이 두 개만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X의 모든 서브셋들을 원소로 갖는 T를 보겠습니다. X의 모든 서브셋들을 다 원소로 갖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토폴로지라고 했죠. 왜냐하면 오픈셋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서브셋도 오픈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점도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디스크릿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릿이란 말은 모든 원소들이 각각 오픈셋이라는 뜻입니다. 디스크릿이란 말은 모든 한 원소들 X의 모든 엘리멘트 한 개 한 개씩이 다 오픈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디스크릿인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가 어떤 셋이건 관계없이 그 셋은 최소한 두 개의 토폴로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비얼 토폴로지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는 두 개의 토폴로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요한데 이 셋 자체가 실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실수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는 지금 셋으로서 실수입니다. 저희가 해석하기서의 실수는 이미 토폴로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실수인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집합 셋으로서의 실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수학적인 어떤 프로퍼티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집합으로서의 실수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앞으로 이 R 밑에 S라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실수라는 셋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주어진 걸 말합니다. 이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하기에서 배웠던 개념을 정확히 일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이 오픈셋이었나요? empty set, 오픈셋 맞았죠? 실수 전체도 오픈셋이 맞죠? 그런데 주로 이런 형태가 오픈셋이었죠. 실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A, B로 돼서 A, B 이런 형태가 오픈셋이었고 이것들의 유니온으로 표현되는 거 예를 들면은 C, D 이런 것들이 다 오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오픈셋이었고 또 1부터 인피니티까지인데 1은 빠져있는 이것도 오픈셋이었고 또 오픈셋의 두 개의 유니온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것도 오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셋 아닌 것들은 뭐였죠? 예를 들면 한 점으로 되어 있는 것. 한 점으로 되어 있으면 오픈셋이 아니었죠? 아니면 인터벌인데 한쪽 끝점을 포함하는 인터벌. 여기 1을 포함하는 것처럼 1이랑 한쪽 끝을 포함하고 있으면 오픈셋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도 오픈셋이 아니었죠? 또 오픈셋이 아닌 것들을 포함해서 만든 유니온 이런 것도 오픈셋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석학에서 배웠던 실수에서 오픈셋들을 정확히 오픈셋으로 여겨주는 것이 스탠다드 토폴로지입니다. 이번에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여기 밑에 제가 D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RD라고 쓰면은 실수라는 셋 위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죠?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정의가 모든 서브셋들 전체를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브셋들이 다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브셋이 오픈셋이 되니까 이것도 오픈셋이지만 한 점도 오픈셋이 되네요. 이것도 오픈셋이네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서브셋이 오픈셋이니까 결국은 여기는 오픈셋이 아닌 것들이 없네요. 모든 서브셋들이 다 오픈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토폴로지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스탠다드 토폴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셋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디스크릿이란 말을 붙였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릿이란 말은 서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 디스크릿 토폴로지란 말은 모든 엘리멘트들이 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모든 엘리멘트들이 다 오픈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엘리멘트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디스크리트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0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n분의 1이라는 점들의 셋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n분의 1이라는 점이 점점 이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0이라는 점하고, 그죠? 0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n분의 1로 된, 그리고 n은 지금 1부터 인피니티까지 갑니다. 이렇게 된 점하고 두 개가, 두 셋이 저희가 떨어져 있느냐 아니냐, 떨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다, 가까이 있는지 가까이 있지 않는지 이걸 볼 텐데, 지금 n이 충분히 커지면 이건 0으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0에서 어떤 오픈셋을 잡을 때, 아까 해스카에 있었던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0에서 어떤 오픈셋을 잡을 때도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은 이 셋은 0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주게 된다면은 0에서 내가 오픈셋을 0을 포함한 오픈셋을 잡으면은 그것은 항상 이것과 n이 충분히 커지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제가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0이라는 한 점 자체가 오픈셋이죠. 0이라는 한 점 자체가 오픈셋입니다. 그러면 그 오픈셋은 이것을 더 이상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지 않는 오픈셋을, 0을 포함한 오픈셋을 제가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은 0과 이것이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은 실제로는 다른 모든 점과도 떨어져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 한 점이 오픈셋이니까 0을 포함한 오픈셋을 제가 0 한 점으로 잡아버리면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겹치지 않죠. 그래서 각 점들이 다른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래서 디스크릿이란 말을 씁니다. 각 점들이 다른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디스크릿이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자주 쓰는 것이 아래 T라는 말 쓰는 건데, 이것은 트리비얼 토폴로지의 약자입니다. 트리비얼 토폴로지를 나타낼 때 T를 쓰겠습니다. 말 그대로 트리비얼 토폴로지에서는 emptyset과 리얼 넘버 전체만 오픈셋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1 이것도 오픈셋이 아닙니다. 어떤 셋도, emptyset과 실수 전체를 뺀 나머지 어떤 셋도 오픈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에서 지금 셋으로 봤을 때 실수는 아직은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오픈셋이 정의가 안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오픈셋을 정의하는 방법이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주는 방법이 있고,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주는 방법이 있고, 트리비얼 토폴로지를 주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B 이런 형태는 여기에서도 오픈셋 맞죠? 여기에서도 오픈셋 맞지만 여기에서는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또 A, B 이런 형태는
여기서도 오픈셋이 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픈셋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서브셋이 오픈셋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면은 오픈셋은 토폴로지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셋은 토폴로지에 의해서 디펜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섹션 13장 마지막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1번, 3번, 4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